할로 차이나 시간입니다. 앞서서 들으셨듯이 중국 증시 오늘도 어렵습니다. 어제 폭락 장세 연출을 했었던 중국 증시 오늘도 3%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이 됐고 지금 현재 낙폭을 줄여 나가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또다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지 않을지 그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그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 그 상태인데요. 자, 지난해에도 상당히 중국 증시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면서 대폭락 장세가 한 8월 달에 있었죠. 그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을 좀 공포에 떨게 하는 그 모습이었는데 새 벽두부터 또다시 이상 징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 7% 가까이 폭락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블랙 먼데이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중국 증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긴급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김호근 과장 만나보죠.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에도 롤러코스터 장세였습니다. 지금 뭐 새해 첫날 이 벽두부터 7% 가까운 이 하락세 패닉 장세를 연출했는데요. 먼저 어제의 시황부터 분석을 해볼까요? 예, 사실 제가 화요일마다 헬로 채널 방송하고 있는데 이제 블랙 먼데이가 자주 발생하면서 제가 최근에 이 중국 시장 긴급 급락 점검을 한 게 벌써 세 번째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전일도 유례없는 서킷 브레이크까지 발동되면서 하락을 하면서 뭐 종목 소개해드린 것보다는 이제 시장 점검을 해드리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는데 참 이게 매번 화요일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좀 공교로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일에 이제 상해는 7%, 심천은 8%가 넘는 하락을 보이고 서킷 브레이크까지 발동이 됐는데요. 중국 증시 폭락이 이제 언론을 도배하는 상황까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상해 증시 기준으로는 안에 그 내용을 좀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 블루칩, 그러니까 즉 개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소 블루칩 위주의 낙폭이 더 컸다라는 사실이 중요하겠는데요. 상해 50 대형주 위주 상해 50 같은 경우는 6% 정도, 6.2% 정도 하락한 거에 반해서 상해 380이나 상해 500 같은 경우는 8% 이상, 8.5% 가까이 하락했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개인 투매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킷 브레이커를 한번 다시 좀 집중 조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중국 금융당국이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이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도입한 제도로서 이제 5% 이상 급등락, 하락하는 것만 아니라 상승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급등락하게 되면 시장 일시 정지시키고 또 그 이후에도 7% 가까이 이제 급등락이 발생하게 되면 아예 이제 거래 정지를 시키는 제도로 구성을 해서 도입을 시켰는데 어떻게 된 게 도입 첫날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뭐 어제뿐만 아니라 중국 시가 크게 하락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로 도입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과 함께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징 효과가 함께 부각되면서 중국 증시에 대해서 국내 언론조차도 굉장히 대서특필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이죠. 이렇게 결과적으로 5% 하락했다, 7% 하락했다,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지만, 실제 장중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제, 어떤 성향의 하락을 했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제 싱가포르 거래 성장된 중국의 A50 선물 30분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개장하자마자 하락으로, 이제 갭락은 아니었지만 하락으로 시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전장에 어느 정도 이제 낙폭을 급락 이후에 좀 낙폭이 어느 정도 이제 수렴하는 과정을 보였다가 오후장 시작되면서 또 한 번 비슷한 수준 이상으로 가격이 무너지는 차트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차트의 모습은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심리적 가격선의 붕괴로 인한 투매로 만드는 차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급락이 발생을 했고 급락 후 가격이 형성된 상황에서 그 가격이 뚫리면서 강한 손절매들이 동시에 들어오게 되면서 낙폭이 또 한 번,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낙폭이 크게 나오는 또 한 번, 두 번 연속으로 나오는 이런 모습은 전형적인 투매장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장중의 차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락하는 원인을 좀 봐야 되겠죠. 일단은 언론에서 나오는 이제 그 외관상의 하락 요인을 제시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중동발 위기, 즉 이제 사우디와 이란의 갈등이 강화되면서 이로 인한 글로벌 리스크가 강화됐다라는 측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날 당일날 발표됐던 12월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발표되면서 이 경기 불확실성이 강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락을 했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초기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동발 위기 같은 경우는 중국만의 리스크는 아니죠. 이제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중국장만 유독 이렇게 크게 하락한 거에 대한 설명이 되기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제조업 PMI가 좀 안 좋게 나온 지는 좀 오래됐고요. 제조업에서 오히려 비제업 쪽 분야에 좀 더 비중이 가고 이런 성장이 진행되는 이런 산업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지는 어느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제조업 PMI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비제조업, 서비스업 PMI의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 주말에 제조업 PMI와 서비스 PMI가 나왔는데 제조업 PMI는 좀 좋지 않게 나왔지만 서비스업 PMI는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오히려 중국 신년부터 좀 강하게 상승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제조업 PMI가 잘 나왔던 측면과 함께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같이 결부되면서 실제 시작할 때는 보합권에서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좀 하락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 차이신 PMI, 제조 PMI의 안 좋은 부진은 시장 하락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설명하기엔 또 약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비제조 PMI를 중요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비제조 PMI 실적으로 지난 주말에 굉장히 좋게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본질적인 하락 원인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이런 하락의 원인을 떠나서 투매의 원인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원인은 일단 대주주 매각 금지의 해지 물량에 대한 부담이라는 것으로 설명드리겠는데요. 약 1.1조 위안 정도로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이 서킷 브레이커 도입과 함께 2016년도에 예정된 중요한 수급 이벤트인 5% 이상 대주주의 매각 금지가 해지되는 것이 이번 1월 8일입니다. 1월과 함께 또 6월, 12월 이렇게 세 차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매물 압박에 대한 이제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외부 요인으로 증시가 하락하자 연쇄작용으로 폭락이 전개됐다라고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좀 설득력이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이 밖엔 또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최근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나 IMF SDR 편입 이슈에서 보는 것처럼 환율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 당국이 달러에 대한 패거제를 이제 풀고 그러면서 위안화의 평가 절하가 지속된 상황에서 이날 역대 최저치로 위안화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투자에 대한 그런 니즈가 약해지는 상황이거든요. 중국을 투자해봤자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자산 가치 하락 효과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들이 이탈하는 상황도 이런 시장 하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올해부터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도입이 됐는데 사상 처음으로 이제 두 차례 새해 첫날부터 이제 발동이 됐고 이로 인해서 조기 폐장이 되는 그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그 원인을 뭐 제조업 PMI 지수 부진 거기다가 뭐 중동의 우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이유로 이 대주주 이 지분 매각 물량 해제 이 부분이 이제 8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우려감이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바로 수급에 대한 우려입니다. 지난 여름의 폭락장과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단기적인 충격으로 좀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을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향후 전망은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하락의 원인과 질을 살펴볼 때 이런 펀더멘탈 요인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 전형적인 공포 그리고 투매로 인한 급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급 이슈나 이런 환율 이슈가 펀더멘탈 이슈이기도 하지만 이런 적정 가치까지 어제 급락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흔히 말하는 비이성적 하락 국면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증시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 첫째는 일단 투심이 개선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가대표 기관의 지수 방어적 성격의 매수가 나와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당국의 정책적 조치가 필요한데
일단은 투심의 개선은 단기간에 회복될 것이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기간의 방어도 연말이 아니라 연초인 점을 고려할 때 뭐 성급하게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좀 더 하락을 했을 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제 믿을 거는 당국의 조치인데요. 투매의 원인이 대주주 매각 금지 해지, 투기의 원인이 되었던 대주주 매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을 연기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일에 아마 이제 금감위에서는 밤샘 회의를 하면서 이런 대처 조치와 대책회를 통해서 시장 급락에 대한 조치와 대응책을 이제 마련하고 있다고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좀 기대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결코 과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드는데요. 일단은 여론과 서방에 대한 시각에 대한 자존심 문제도 결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 우려감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언급하는 이제 서방 언론에 대해서 이제 거슬리는 것도 거슬리는 상황에서 새해 첫날 새로 도입된 제도를 테스트하다시피 시장이 마켓이 멈추었다는 사실은 상당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좀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냥 간과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그 대응과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월 8일에 대주주 매각금지 해제에 대한 부담이 존재한 상황에서 이것이 연기가 확정되지 않는 한 다이나믹한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당국이 시장 하락에 대한 조치와 대책을 내놓을 것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서 투심이 얼마나 가능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확인 과정은 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도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예, 이제 대응 반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하락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락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하락에 대한 대응의 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현금 비중을 높여서 차후를 도모하는 방법이 가장 흔히 쓸 수 있는 방법이겠죠. 한편 또 적극적인 해지 전략, 선물 매도나 중국 ETF 레버리지 매도 상품을 적극적 해지를 통해서 이런 하락을 방어하는 방법도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중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중국 주식 보유하는 자체가 현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물에 대한 해지는 이런 선물이나 ETF 이런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해지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하지만 이런 파생 상품을 자칫 쉽게 접근하다가는 좀 더 난관에 봉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상당히 준비를 하면서 이런 해지 전략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해외 선물이나 이쪽에 원래 이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해지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게시판이나 이런 데 올려주셔서 헬로차인에 문의를 하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답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또 역발상으로 현재 이 단기적 하락이 심리적 요인이고 투매일 경우 시점에 따라 좋은 수익으로 볼 수 있다고, 수익 기회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 역시 이제 이쪽에 좀 생각이 가는 상황인데, 시장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시장을 이런 투매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쏠려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문제일 것입니다. 일단은 하락을 인정을 하되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오히려 역발상으로 수익 기회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기회를 포착하는 방법으로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말이 쉽지 하락의 반등의 시기를 잡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계를 노리는 방법으로 생각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는 이런 전략을 말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디테일한 전략과 시나리오를 준비함으로써 시기를 조율하고 자기의 자산을 정확히 판단해서 분할 매수를 어느 정도 비율로 들어갈 것이냐라는 시나리오적 접근을 해야지, 이런 시장이 휩쓸릴 때 뇌동매매나 시장이 휩쓸리는 매매를 방지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고, 성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대응과 조치, 그리고 이후에 기회를 노리는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헬로차이나 김옥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